네,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이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김민지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오늘은 길복순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킬러 뭐 영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저는 양육 관련해서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대사나 장면이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도연이. 근데 일반적인 그 가정의 모습을 잘 그려내지 않았나 싶어요. 네. 특히나 엄마들이 보면서 진짜 저런 상황이 나한테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담배 장면 기억나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정확히 좀 어땠었죠? 선생님?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길복순이 딸한테서 이제 재영이한테서 담배를 발견을 한 거죠. 네. 방이었는지 가방이었는지 아무튼 가방에서 어디서 뭐 이렇게 툭 빨랫감을 떨어져. 옮기다가 이렇게 툭 떨어져서 네. 엄마가 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영이가 학원이 끝나고 왔을까 하면 늦은 네. 시간에 이제 귀가를 했는데 네. 엄마가 이제 탁 서서 이제 멘트를 날리죠. 네. 그래서 길복순이 킬러라서 그 사람을 죽일 때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요. 상상을. 뭐 플랜 A, B, C, D 이렇게 상상하는데 딸한테 나올 반응을 이제 상상하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와요. 맞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상상한 경우의 수가 우리 재영이 왔어? 근데 뭐 그거 담배는 뭐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약간 훈육하는 식으로 장면이었죠. 하니까 뭐 술은 괜찮아도 뭐 담배는 해로우니까 뭐 맞아요. 조심해라, 약간 조심해라 이런? 이랬더니 딸이 뭐 엄마가 잘해야지 나도 잘하지 그런 하면서 맥락으로. 그런 맥락으로 전도연 그 길복순이 피고 있던 담배가 이렇게 포커싱 되는 맞아요. 장면이 있어. 너나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의 무단횡단하는 사람한테 그쵸. 뭐 교통법규 지키라고 하지 마. 뭐 이런 이러면서 식으로. 굉장히 똑똑하지 않을까? 아이가 딱 그렇죠. 저런 멘트가 나온다고 네. 애들이 벌써 그러니까. 저렇게 똑똑한가? 네, 그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말을 그렇게 너무 잘해요. 네, 그럼 엄마는 순간 당황하겠죠.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했다는 거는 맞아요. 그 딸의 어떤 성향을 엄마가 아는 거예요. 길복순이. 두 번째 플랜 B 경우의 수는 이제 엄마랑 같이 한 대 필까? 맞아요. 이랬더니 딸 재영이가 그런 척하지 마. 그러죠. 예. 그것도 굉장히 엄마들이 공감대를 살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특히 여자아이들은 말을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내뱉을 때가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 예. 못 이겨요. 예. 사춘기 애들, 청소년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소장실에서도 제가 이제 뭐 공부 좀 안 하거나 막 게임에 너무 몰입한 아이들 어머님께서 우리 애 만나면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저 가끔 논리에 못 당할 때가 있어요. 공부는 네. 왜 해야 되는데요? 뭐 해야 네. 되는데요? 요즘에 성공한 사람들 뭐 유튜브가 이렇게 많고 막 하는 순간 저도 이제 정말 네. 어렵다. 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네.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예. 내 자식이라면 아마 그렇죠. 특히나 담배 뭐 이렇게 흡연하는 것들을 직접 보게 됐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당황하시고, 그러니까 사춘기,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해요. 우리 예전 세대에 비해 성숙해서 어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이성 관계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아예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확 당황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길복순 영화에서 나오는 길복순만큼의 어떤 감정의 동요를 느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보가 워낙 이전에 비해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인지적으로는 막 성숙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사춘기 시기에는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미성숙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엽도 좀 곤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충동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고 호르몬 문제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독밖에 뭐라고 그래 좀 눈에 띄는 행동들? 그렇죠. 네.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반항 행동도 반항도 있고. 그렇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한다든지 뭐 피어싱 문신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네, 맞아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범죄 같은 비슷한 그런 행동,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맞아요. 보인다든지 뭐 흡연, 뭐 술, 음주도 많고. 예, 요즘에는 또 마약까지 유통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모님들의 불안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화에서 뭐 각 장면들을 보더라도 뭐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아마 부모님들은 뭐 아이들 양육하시면서 굉장히 뭐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으시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이 사춘기하고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항장애라든지 품행장애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보이는 케이스하고 사춘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게 너무 사춘기가 심하게 왔는데 우리 아이가 품행장애인가요? 혹시 반항장애인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가장 큰 차이는 반항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 이전의 시기에.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타날 수 있고, 하지만 사춘기는 그 이제 중학교 넘어가는 시기, 청소년 시기에 딱 나타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했다, 혹은 좀 이런 행동들이 보였다라는 거와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아이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을 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케이스에 우리 아이가 해당이 되는지를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거꾸로 말하면 사춘기의 어떤 행동들이 행동이라고 여기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전에 저희가 더글로리 편에서 네. 다뤘던 것처럼 반사회성 이제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15세 이전에 이제 품행장애로 나타나는 경우엔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그쵸.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품행장애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러니까 품행이라고 하면은 좀 뭐 또래 아이들과 좀 다르게 일탈을 한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품행장애라고 볼 수 있나요, 선생님? 딱 그렇다기보다는요, 우선 반항장애하고 품행장애 좀 달라요. 품행장애에서는 어떤 타인에 대한 해를 가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동물 혹은 맞아요. 어린 아이들을 좀 괴롭히거나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든지, 그렇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렇죠. 경우. 침해하고 뭔가 죄책감이 없어 보인다든지, 네. 이런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범법 행위를 하는 거죠. 방화를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품행장애에 해당되고요. 반항장애는 조금 달라요. 뭔가 분노감이 더 많고 뭔가 보복하려고 하고 뭔가 더 반항하고 대든다고 하죠. 성인들 혹은 그쵸, 말대꾸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이제 서정님 말씀하신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가는 사이코패스 쪽으로 가는 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뭔가 동물이나 연약한 상대에 대해서 가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랑 범법행위, 범죄행위인 거죠. 방화, 도둑질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 죄책감이 없이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아니고 사춘기에 들어와서 변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정상적인 발달 단계인 거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DSM-5 통계 편람에 되어 있는 이제 진단 리스트를 이렇게 좀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 지금 증상들이 이제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여 동안 뭐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된다고 하면, 3가지 이상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품행 장애 혹은 뭐 적대적 반항 장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고민하시고 답답해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기준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춘기라고 하고 그냥 여기로 넘기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다른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파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기가 사춘기일 수도 있지만 적대적 반항장애라든지 품행장애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길복순이 딸 재영이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엄마와 딸의 어떤 관계에서 엄마는 정작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길복순이 워킹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그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냐면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내가 스스로 부딪히고 어떤 것들이 앞으로 발생할지를 예측을 많이 했던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 데이터대로 움직여지지가 절대 않거든요. 왜냐면 아이랑 나는 또 다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엄마가 아이를 잘 몰라요. 네, 맞아요. 엄마가 아는 것처럼 아이가 그 모습, 그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좀 제대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은 어머니들이 약간 자만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딸은 내가 잘 알아. 이거 듣고 갑자기 네. 내가 네. 자만심이라고. 네. 저도 그럴 모르겠어요.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특히 이제 딸아이들, 특히 뭐 아이들이 자아가 많이 커져요. 네, 그렇다 보니까 늘 엄마, 딸, 엄마만의 어떤 공주님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어머니들 항상 이제 자기가 딸을 다 알고 모든 거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투사를 하는 거예요. 딸에게. 그래서 너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돼야 돼 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기대가 늘 마음에 있어요. 근데 딸은 그게 아니죠. 또 한 사람의 어떤 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네. 도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내 자녀의 성격이나 기질을 알 수 있는 TCI를 검사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좀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정서행동 평가라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 아이를 너무 예민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너무 둔감하게 보고 있지 않은지에 좀 기준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는 그 아이의 기질,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의 존재감이 막 굉장히 드러날 때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가 어떤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떤 성인의 성격과 기질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완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점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작성해 주시는 정서 행동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소에 우리 자녀가 보이는 모습들,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행동적인 측면, 그리고 기질과 성격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네, 만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그리고 정서행동평가 글 안에 보면요. 네. 좀 이제 구분지어서 품행장애라든지 반항장애라든지 여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척도를 좀 볼 수 있는 섹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에서 뭐 대부분 사춘기 아이들 데리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뿅 하고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 굉장히 당황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워딩이 또 장애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네. 이게 뭐지 뭐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이런 신호로 보시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품행장애가 어떤 것인지, 반항장애가 어떤 것인지, 혹은 사춘기 특유의 어떤 특성인지, 이런 것들 좀 구분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영화 길복순을 통해서 양육,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엄마가 이제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아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사춘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